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정부가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요,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 검토한다는 소식에 따라서요, 2차 전지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두산 포화셀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3포인트 하락한 3264로 마감이 되면서요,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이후에 하루 쉬어간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1003으로 마감이 됐죠. 자, 아시아 증시도 혼조 마감인데요. 일본 증시가 0.9% 하락 마감한 반면에 대만 증시가 0.4%, 또 중국 증시도 0.2%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요, 금리 인상 시기 및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나오면서요,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한 하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13원 20전이 상승한 1130원 4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환율이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3,500억, 6,800억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1200억, 24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전일 선물시장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전일요, 큰 폭의 선물 쪽에 매수를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을 한 6천 계약 정도 증가시켰다. 많은 편이라 했어요. 그러면 선물 쪽에서는 거의 당일 매매 기준을 많이 잡기 때문에 미결제를 크게 늘려놨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그죠? 다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좀 시장을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일요,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대 매도를 보였고, 미결제 약정도 3,970개나 감소했죠. 그러니까 전일 한 6,000개 가까이 증가한 부분을 오늘 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것을 환매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됐고요. 베이시스는 한 1.88로 크게 좀 벌어진 모습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국내 증시 코스닥은 강세,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만 증시도 강세. 우리가 거의 이 IT 비중이 큰 나라인데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FOMC 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선물 세력에 의해서 업종 대표주들이 오늘 좀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자, 보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시기 앞당겨지면서, 그래서 성장주들의 대형주들의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성장주들도 크게 하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반도체 소재 장비, 아니면은 5G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중소형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업종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은 FOMC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우리가 좀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저 부분을 볼까요? 오늘 대형주들이 얼마나 약세를 보였나 하면요, 이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카카오만 한 3.5%, 그리고 LG화학이 한 3.3%, 20개 종목 중에서 두 종목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18개 종목은
보합 내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다. 업종 대표주들이 크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면, 자, 이 부분은 좀 선물 쪽에서 좀 주가가 억눌려서 그렇다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제 상방으로 베팅한 것이 거의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새로운 포지션이 새롭게 결정이 날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내일은 방향성은 뭐 꼭 위다라가 아니라 이 외국인들이 오전 뭐 한 10시나 10시 반까지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라든지 미결제 증가하게 되면요, 아마 그러면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겁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마 그 방향대로 좀 움직이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조금 상방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거기에 맞춰서 내일 시장을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FOMC 회의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금리 인상 시기 및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를 했다. 예, 위원 18명 중에서 13명이 2023년 말까지 최소 한 번 이상 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중 11명은 적어도 2번 이상 금리가 인상될 걸로 전망했다. 그 중에 또 7명은 2022년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금리 인상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여태껏 제시를 해왔는데, 요번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나왔다 해서 지금 연준이 지금 재정을 지금 많이 풀고 있는데요. 지금 매달 한 90조 원, 8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400억 달러 어치의 주택, 저당 증권 등 1200억 상당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8월이나 9월달 가면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 규모가 1200억 달러에서 뭐 800억 달러로 또 줄어들고 뭐 300억, 그러니까 테이퍼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은 돼서 아마 거기에 따른 시장 영향, 아마 올해 연말 가기 전에 한번 시장에서는 좀 하방으로도 한번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그러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미만에서요, 요번에 1.58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더 성장주들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빠르냐 늦느냐 그 차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인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그 영향을 받다니까 하방으로 조금 나오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해서 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개별 성장주들이 상승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영향은 작게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오히려 오늘 좀 크게 빠진 좀 대형주들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요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 개별 종목들 성장주들이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중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상승의 모습이 있죠.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번에 정부가요, 이 전기차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을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죠. 이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요, 이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6에서 16%의 시설 투자 세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신성장 원철 기술 투자에 대한 세공제에 비해서 세제 지원이 2배 이상, 그래서 세제,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R&D에 따라서죠. 거기에 따른 세제 지원을 2배 이상 늘려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지금 반도체는 좀 됐고요. 지금 바이오도 이러한
이 핵심 전략 기술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특히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핵심 종목으로 해서 한 8개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죠.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가장 먼저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한 부분이 동박 만드는 관련주였죠. 지난번에 SKC, 그죠?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수준 정고점, 역사 고점까지는 갔다 잠깐 대밀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또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에 봤을 때죠. 뭐 아직 시기적으로 이것이 뭐 계속적인 우리가 지난 작년이라든지 올 초에 있던 그런 화려한 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다시피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조종이지 앞으로 이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한 5% 좀 안 됐을 거예요. 뭐 올해 6, 7%, 내년은 10% 계속적으로 성장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뒤따라가고 주가도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실적 장세에서는요. 핵심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일진 머티리얼즈, SKC 그리고 또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 첨보죠. 전해질 만드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요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을 그렇죠? 예비 상장 심사를 좀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뭐 SK이노베이션도요 지금 제일 늦게 2차 전지 쪽에 뛰어들었지만은 투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도 1, 2 공장 짓고 있고 앞으로 3, 4 공장 그렇죠? 또 유럽 공장 계속적으로 짓는 부분에 봤을 때 아마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 오늘 같이 그죠? 이 SK이노베이션을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선물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로 인해서 대형 성장주들이 억눌리면서 같이 눌렸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요거 볼까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쭉 이제 2차 전지 종목을 보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그렇죠? 우리가 한 8개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오늘 보면 SKC가 한 5%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한 4%, 대주전자가 3% 그렇죠? 첨보가 2%,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1%,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그렇죠? 뭐 보합권 내외로 혼조 마감인데 그러니까 압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종목군들 중에서 나머지 조금 비주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규모가 작은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 핵심 우리가 8종목을 제시한 종목군 쪽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요, 종목도 한번 몇 개 종목 볼까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이죠? 자, 요번에 한번 강하게 치고 나고 어제 오늘 좀 이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뭐 내일 3일째 조정이면은, 좀 일부, 물량을, 비중을 좀, 매수 쪽으로, 좀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뭐 삼성 SDI도, 움직임이 좀 나오곤 있지만, 좀 탄력은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대형주 쪽에서는 좀 SK이노베이션 근데 지금 삼성 SDI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삼성 SDI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지금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공장을 있고 또 추가 공장 설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삼성 SDI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공장 짓는 것을 검토 중인데 아마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만약에 공장을 지면요. 지금 미국의 전기차 뭐 큰 회사들 보면은, 그죠? 뭐 일단 테슬라고, 그죠? 그리고 뭐 GM이라든지 포드, 뭐 이렇게 루비안 뭐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폭스바겐, 이 독일 회사 차도,
미국 내 지금 공장을 갖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 폭스바겐이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80% 이상을. 그러면은 각형을 만드는 삼성 SDI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이 폭스바겐 요번에 또 하반기에 내후년 물량을 또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에서 수주권이 얘기가 나오면서 하면 아마 공장 지면 그런 효과도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면서 삼성 SDI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미국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SKC죠. SK 상관 우리가 오늘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는데 고점 대비, 역생 고점 대비해서 크게 안 밀렸어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지수에서 조정을 받을 때 덜 밀리고 그리고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진 종목이 다시 테마라든지 지수라든지 업종이 상승하면 그런 종목이 가장 빠졌으면 SKC가 지난 4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죠? 다시 고점 돌파.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덕산 네오룩스죠. 덕산 네오룩스도 지난 3월 달에 이것이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한 달, 두 달 조정을 받고 그죠? 자, 이 종목도 한 4만 제 최고점이 49,000원에서 한 4만원 가까이 조금 약간 밀렸다가죠. 다시 먼저 움직인다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적게 10에서 20% 정도 빠진 종목군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SKC라든지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난 2월 달에 고점 형성하고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SKC는 지난 4월 달에 고점 돌파를 하고 조정받았는데 얘는 고점 돌파를 못하고 요번에 또 조정을 받아서 이 SKC보다 조금 늦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동방 만들어줘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죠? 마찬가지 결점으로 아마 에코프로 BM이 아마 시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요, 이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바톤을 이어받고 아마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첨보.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압축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로 압축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조금 극대화를 시켜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유럽 방문을 하면서 스페인의 국빈 방문이었죠. 자, 그러면서 양국의 이 그린 정책과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 외교에 나서면서요, 이 스페인 쪽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인 오션 윈즈사가요, 요번에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한다 그러죠. 한 1억 달러 규모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EDPR사는 전남고흥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해 1억 투자를 신고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지금 상반기에는 금리라든지 해서 성장주 개념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그렇죠? 저는 충분히 재상승 가능하다 해서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풍력 쪽에서는 CS인데, 특히 CS인데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육상 풍력 타워 시장에 직접 진출한 데 이어 뉴욕 또는 뉴저지의 해상 풍력 타워 공장을 건설을 논의를 하고 있다. CS인도. 그리고 두산 푸어셀이요. 지난 11일이죠. 그렇죠? 이 현대차 그룹, 그리고 SK 그룹, 포스코, 효상 등 이 사자의 회사가 4개 회사가 수소 동맹을 맺기로 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 달 초에 그렇죠? 수소 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을 그렇죠? 발의를 했어요. 아마 이번 달 말 임시국회가요. 30일하고 다음 달 1일에 개최가 되면서 아마 국회 본회의에 아마 통과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가 되고 시행령을 거쳤어요.
4분기에는 발효가 된다 해서 이러한 두 개, 그리고 또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좀 수소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따르면 이러한 이 법의 통과와 그리고 우리는 국내 네 개 큰 그룹들이 있죠. 수소 동맹을 맺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두산 푸어셀 그렇죠? 글로벌 연료 전지 선도 기업이에요. 두산 푸어셀. 그래서 이 두산 푸어셀이 이러한 거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뭐 계속적으로 두산 푸어셀, 하나솔루션, CS 윈드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세 종목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하나솔루션은 뭐 거의 바닥권이죠. 아마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죠? 지금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조금 미뤄진다 해도 그죠? 뭐 크게 손해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락한다 해도 언제든지 내 가격대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만약에 상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온전하게 다 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들 있죠. 지금 옆으로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뭐 타이밍적으로 그 시간이 내일 바로 갈지 일주일 뒤에 갈지 한 달 뒤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하락에 나올 때 그 리스크와 또 내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수익과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냐 안 걸리냐 할 뿐이지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수익 쪽이 훨씬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솔루션, 삼성전기 쪽인 관심 필요하고 뭐 두산 푸어셀은 이미 이제 바닥권에서 좀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1차 상승을 해서 1차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한 3일 정도 조정을 잘 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를 많이 했던 기관들이 최근 조정을 받는데 그 물량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감소한다. 여기서 지금 주가가요. 5만원대에서 있다가 크게 4만원이 깨졌어요. 그리고 본전 오면 이때 본전 매물들이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이 좀 크게 쏟아지고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려요. 거래 바닥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매도세 소멸을 의미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면 이 부분 두산 푸어셀 내일 거래량이 그죠? 한 200만 주 이상 터져주게 되면은 지금 위에서 억누르고 있는 요게 며칠 선이죠? 지금 이 부분이 그죠? 121선이죠. 5만원 그죠? 이 121선 아마 돌파가 한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오면 아마 돌파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CS 인들은 이미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제일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을 다 정배열을 못 만들었는데 CS 인들은 정배열로 전환되고 제일 안정적인 모습은 CS 인드가 하고 있다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솔루션은 역배열 그리고 두산 푸어셀은 지금 이제 혼조 국면, CS 인드는 정배열로 전환됐다. 정배열 전환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하모니 관심 종목, 그쵸? 우리가 이제 대형주 뭐 그리고 유망주 쪽 이제 좀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죠? 오늘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종목군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요 종목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요것을 완전히 갖춰지면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죠? 오늘 보면은 뭐 중간치 우리가 보면 CJ ENM,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PI, 하나솔루션, 덕산 네오룩스, 해성 DNC, 파인테크닉스, 유진테크, 그죠? 오늘 좀 많이 밀린 게 ST팜인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TNL을 이제 먼저 올렸다가 그죠? 요 종목을 조금 많이 올라서 이제 요걸 바꿨는데 오늘 좀 낙폭이 큰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초반대에 샀다가 만약에 이제 내 생각대로 빠지면 그죠? 우리가 이 121선 요 가격대 그러니까는 뭐 9만원 이거 얼마죠? 정확하게 보면요 121 이동평균선이 그죠? 97,000원 97,000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이제는 한번 이게 빠진서 한번 반동 주면 97,000원대 그래서 그 내외 97,000원 95,000원대에서 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오면 되고, 만약에 이 10만원 선을 지지 삼아서 살짝 깼다가 97,000원에서 올라가면은 첫 수익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어제는 크게 떴지만 오늘 좀 대밀리는 모습이지만은 아직도 그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덕산 네오룩스, 그죠?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좀 쉬어가는 모습 좀 나올 수 있고, 에코프로 비에 도 마찬가지다.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조금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정회원 가입 안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소장증권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